그거 아십니까?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작한 이후로 10년 동안 유지했던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 오늘은 그럼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죠? 매번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길어지는데 항상 길죠. 이번엔 좀 나눠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 갔는데 그거에 대한 대입의 흐름이랑 학생부 기재사항이 조금 변했어요. 그거를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 보시면 왼쪽 표는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표를 세운 거고요. 오른쪽은 주요 15개 대학, 흔히 가고 싶은 대학들을 위주로 전형별로 얼마나 뽑는지 나온 표인데요. 여기 왼쪽 전체 표를 보시면 2020, 2021, 2022 교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이.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그 다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종합 전형이 퍼센트가 낮다. 이거는 전체 대학을 위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주요 15개 대학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확인해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표랑 오른쪽 표가 다르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수시에서 뭘 많이 본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주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이 교과 전형이 2022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교과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고 아이들이 주요 15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왼쪽 표도 중요하지만 오른쪽 표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주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을 주로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럼 수시에서 가장 중요하냐? 이게 등급별로 이렇게 쫙 세워놓은 건데요. 이거대로입니다. 결국엔 내신 등급별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달라진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간에 어쨌든 등급별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는 그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내신을 놓지 않았어요. 내신이 잘 나오더라도 내신이 안 나오더라도 중간에 분명히 흔들릴 때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갔을 때 맞습니다. 이게 등급이 매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 안 좋게 2등급 1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평균을 내다 보면 생각보다는 평균 등급이 많이 높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 등급이고 그 내신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포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 의지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고1. 학생들이 고1 때 가장 학업 의지가 높아요. 왜냐면 고2, 고3 때를 가면 안 되겠다 라고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해도 등급이 올라요. 왜냐면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등급이 가장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뭐 슬퍼하거나 울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죠. 맞아요. 맞지만 포기는 절대 안 된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주 지역 학생들은 점점 더 대학을 잘 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도 이제 그렇게 나타났죠. 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쓰는 이제 폭도 좀 넓어졌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격률도 조금은 많아진 부분이 있어요. 저희 학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들어보면 양주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서울대도 그리고 카이스트도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이 붙는 이런 확률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학령 인구의 감소 영향인데요. 학령 인구가 줄다 보면 이제 등급이 많이 낮아집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가 있습니다. 100명인 학교면 1등급이 4명이거든요. 50명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명만 1등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전체 평균을 내보면 내신 등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 지역들은 줄고 경기 지역들은 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지역 아이들이 이 등급을 잘 받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대학을 잘 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학교가 있는데요. 6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학교 학생 수가 300명에서 400명 사이를 항상 채웠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학생들한테 야 이번 년엔 너네 전교생 수 몇 명이야 라고 하니까 200명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줄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그 지역 초등학교는 지금 3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3분의 1보다도 더 줄어든 학교도 있어요. 서울 지역 아이들이 사실은 공부를 가장 잘하잖아요. 맞아요. 전교생 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양주 1등급이든 서울 1등급이든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그럼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서울 아이들이 불리한 거죠. 1등급 받는 게 어려우니까요. 네, 네. 예, 이제 출생아 수가 점점 주는 거 이거야 뭐 다른 유튜브나 계속 인구 절벽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 저희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세 번째 표입니다. 응시생들이 줄무로 인해서 굉장히 합격 컷이 낮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경희대도 지금 0.17가량 합격 컷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된다. 이전보다는 대학을 가는 게 수월해졌으니까 학생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 등급에 잘 맞춰가지고 목표 설정을 좀 동기부여가 되게끔 그렇게 설정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이제 학생부 이제 변경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학생부가 간소화가 된다. 네. 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게 돼요. 뭐 독서 활동이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뭔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없어지는 부분이 정말로 없어지는 건지 예.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뭔가로 대체를 하는 건지 간소화됩니다. 근데 저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간소화되지만 간소화된 중에서도 어필이 필요하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간소화는 됩니다. 어필은 필요하다. 라는 말을 왜 필요한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표를 보시기 전에 여기 22학년도에서 23학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22학년도는 선발이 끝났고요. 23학년도가 현재 고3인 애들, 그 다음에 24학년도부터는 현재 고2, 고1 학생들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동아리 활동. 네, 이제 22년, 23학년도를 보시면은 예, 현재 고3. 네, 자율 동아리는 연간 한 개만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소논문 기재 금지라는 말이 있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논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런 논문을 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수준을 좀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소논문이 기재가 금지가 됐다고 해서 보고서로 쓰면 되지 않느냐. 보고서도 사실은 지금 유의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입력을 컴퓨터로 하시면 보고서란 말을 넣으면 유의어라는 안내가 떠요. 이 보고서 내용이 학생의 수준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넘었으면 좀 감점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심화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자율 동아리가 대입 미반영이라고 2024학년도에 나와 있죠. 현재 고2 네. 학생들부터입니다. 그럼 이제 자율 동아리가 뭐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규 동아리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정규 동아리고요. 네.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 호기심이 있거나 그럼 이제 학생들 자기 친구들이랑 관심 있는 학생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약간 프로젝트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제 해체하는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라고 합니다. 예. 사교육의 개입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좀 폐지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자율 동아리가 없어지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역시 학교에서 하는 정규 동아리. 학생부 종합이 지금 간소화되면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정규 동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정규 동아리에서는 협동 능력, 맞습니다. 얼마나 협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리더십이 좀 보이느냐 그런 거랑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심화 활동까지 다가갔다. 제가 나중에 이런 예는 설명을 드릴게요. 말도 안 되게 뭐 백신 모델을 연구했다. 뭐 이런 거 고등학생들의 수준에 완전 넘어서는 이런 거를 갑자기 넣으면 대학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인데요. 24학년대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이라는 말이 있죠. 예.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제 학교에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라고 한 게 있고, 돼 있는데 이제는 뭐만 인정한다? 학교에서 하는 것만 인정을 한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게 학생의 인성을 보여주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간소화되지만 어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교육 봉사 내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거기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이 이제 봉사활동의 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교사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학교가 그 봉사활동 해도 돼? 라고 해서 승인을 딱 내려줘요. 이제 그 실행 후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그 봉사활동 확인서를 평가를 하면은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기재가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이렇게 학교의 승인 아래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학교 봉사활동으로 기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진로 활동을 넘어가시면은 미반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원래는 그 진로 희망 위에 칸에 학년별로 적는 칸이 하나가 있어요. 직업을 적는 칸이 네.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을 왜 없앴냐면 1학년 때 예를 들어 나는 화학공학과에 딱 가고 싶다. 근데 2학년 때는 이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가 생겼고 실질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미 그게 칸에 못 박아 있으니까 진로 변경에 대해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네, 받았어요. 맞아요. 결국에 진로 분야는 학생부의 여러 군데에서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제목만 없어졌다. 예, 그래서 제목만 좀 없어졌다. 말씀드려도 될 것 예. 같아요. 수상 경력. 네. 예, 현재 고3 학생들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기당 한 건만 선택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2부터는 수상 경력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런데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죠. 이게 대회 준비를 한다, 그런 말들이 다른 칸에 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회를 참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부분이냐면 없어졌다. 수상 경력 없어졌어요. 독서 활동 없어졌어요. 그럼 학생들은 와, 안 해도 되겠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안 해도 될까? 있어요. 학교에서 탐구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탐구 대회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다른 진로 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로 활동이나 여러 가지 다른 활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이 대회에 나가서 이 부분을 잘 준비해가지고 학교에서 수상을 했다. 대회에 나가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걸 충분히 다른 곳에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는 게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독서 활동인데 네. 독서를 많이 해야 결국 학생부의 경쟁력이 녹아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독서 활동이 원래는 지금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명과 저자만 올라가 있습니다.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독서 활동이 들어가는 있을 거예요. 이게 대학교에 제출할 때는 블라인드가 됩니다. 네, 대학교는 전송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반영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독서는 더 중요하다. 제발 읽어야 합니다. 네, 정말 읽어야 됩니다. 이 독서 목록만 없어지는 거지, 뭐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지 종합 의견, 뭐 진로 활동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도 들어갈 수 있죠. 독서 활동은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여러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확률 같은 경우인데 확통을 이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확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수업을 이해하게 되었다. 너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바탕으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 혹은 흥미가 생겼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개인 독서를 하고 그 독서를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알게 됐다. 그리고 뭔가 이걸 알게 됨으로써 또 다른 독서로 이어졌다.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폐지되는 게 아니다. 독서 활동은 삭제되지만 세부 특기사, 항목 특성, 뭐 동아리 활동 진로에서 다양하게 반영 가능하고요. 이게 표를 보시면 지금 고2 학생들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거든요. 네. 제출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만 올라가는데,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대신 면접의 비중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대학별 논술고사를 친다거나 그런 비율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변별력을 가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작한 이후로 10년 동안 유지했던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자신이 학창시절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과 이름을 적고 왜 감명을 받았는지를 적어라. 그게 서울대에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학생의 선발 기준입니다. 그만큼 독서 활동은 중요합니다. 제가 뭐 서울대 얘기한다고 해서 서울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 좋아합니다. 서울대 좋아하는데 서울대가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곧 다른 대학교의 선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서울대 입학처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독서가 기본이다. 학교 생활에서 도서를 선정하는 계기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고 호기심으로 책을 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는 예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죠. 고등학생의 입장으로서 영화를 보다가 요거에 이제 열이 받아서 BIS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관련된 책과 경제신문 칼럼 등을 찾아 읽고 경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고 심화 활동을 했으며, 그러니까 심화 활동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대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학교에 이런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 경제대회 수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또 착한 사마리아인, 21세기 자본론 등 또 심화 도서를 읽게 됐어요.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 여기 나와 있죠. 영화에서. 그 다음 책, 그 다음 경제 용어, 그 다음 대회, 또 다른 심화 독서. 이게 지식을 찾는 과정이, 이 학생은 지식을 뭘로 찾는다?
최고로 찾는 학생이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예입니다.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예. 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앞에서 이제 계속 학생부 간소화, 뭐 줄어든다, 미반영이다, 미기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야, 너 책 안 읽어도 돼? 학생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독서활동 없어졌어. 그런데 부모님들이 알고 있으셔야지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에는 추천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없어진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학생부 본질로 돌아갔다 네. 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간소화되지만 이렇게 어필하는 학생들이 변별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네. 훨씬 더 돋보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네. 내용으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합격자들 이제 학생부 좀 사사시 좀 찾아보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가지고 이 부분이 뭐 플러스를 받았는지 네, 저희가 뇌피셜로 뇌피셜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